2025년 4월 14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덧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이전 수준까지 거의 가깝게 회복을 했습니다. 일종의 단기 고점이 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꽤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수입 품목들 중 몇 가지를 상호관세 면제 품목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미국의 애플사는 상당한 수준의 완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에 달하는 중국 상호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상호관세에서 만약 스마트폰이 빠진다면, 관세 대상에서 이게 빠진다면 지금까지 하락한 애플 주가 낙폭 자체를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세계 각국의 두 번째 트럼프의 관세 유화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한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에 이 뉴스가 전해지자 주말 사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한때 86,000달러까지 상승한 이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첫 번째 노란 화살표가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고,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죠. 그랬다가 사실 이제 일요일 저녁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사람이 ABC라고 하는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은 관세 설정에서 관련한 조사, 이런 조사가 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못 걷고 있는 것인데 1, 2개월 후에는 반도체 관세를 거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면제를 해주는 거냐 안 해주는 거냐 시장이 헷갈리고 있는 사이에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관세는 꼭 거둘 거다. 예외 국가 예외 조항은 없다. 그리고 특히 중국은 절대 거둘 거다. 이런 이제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반도체와 핵심 전자 제품들은 굉장히 전략적 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이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반도체 관세를 포기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내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 트루스 소셜 이 포스팅에 담겼습니다. 시장이 기대했었던 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얘기를 한 것이죠. 트럼프가 관세를 좀 이제 안 할 건가 보다. 이제 좀 적당히 할 건가 보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좀 실망이 있었고, 이 때문에 85,000달러 선에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83,000달러 초반까지 급락했습니다. 종합하면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은 관세 20% 무는 거고 다른 국가들은 관세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1, 2개월 후에는 반도체 분야 관세를 정할 거고, 그 뒤에 이제 섹터 관세, 지금 알루미늄이든 뭐 구리든 이렇게 이제 섹터마다 적용되는 관세처럼 세율이 따로 붙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말을 바꾸면서 발생한 어떤 실망감을 제외하면 그다지 좀 심각한 내용은 아니어 보입니다. 근데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위험자산 가격들을 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뉴스, 스마트폰이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된다 라는 부분이 이제 뉴스로 나왔을 때까지는 무난하게 이번 주에는 뭐 상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지금 트럼프가 말을 뒤집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져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시기에 역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난주에 커다란 변동성을 만들었었던 미국 장기채 금리의 추이일 것입니다. 14일 아침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았었는데, 오전이 되면서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10년물, 20년물, 30년물 모기지 채권 금리인데 이렇게 다 이제 하락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1%대 상승을 하는 것을 보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전부터는 반등 중입니다. 반도체 관세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도체 관세가 얼마가 나오면 시장이 이걸 악재로 받아들일까? 20%? 아니면 25%? 지금 컨센서스는 그러면 얼마지? 약간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몇 가지 자료를 좀 검색해봤습니다. 가장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예일대 예산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관세 효과를 평균 실효관세율
AETR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평균 실효 관세율이 뭐냐면 한 나라가 수입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실제로 부과된 총 관세 금액을 전체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관세 조건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미국이 이걸로 이득을 얼마 봐, 손해를 얼마 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다 합쳐가지고 평균으로 나눠서 그 세율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일단 4월 9일 버전, 중국이 150% 관세를 얻어맞았던 4월 9일 버전으로 계산했을 때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1903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고, 미국이 한참 그 대공황 전후로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적용했었거든요. 1920년대 그랬는데 그때보다도 사실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환호했는데 4월 9일 날 버전, 그러니까 우리 상호관세를 다 0%, 그러니까 최저 10%로 낮춰줬던 그 버전이든 아니면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4월 2일 버전이든 미국이 벌어들이는 관세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이 현재 수입하는 그 물량 중에 14% 정도가 중국에서 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관세율을 150%를 때리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수입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국 수입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14에서 4% 정도로 10%포인트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고 평균 실효 관세율을 뽑아보면 18.5%가 나와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2% 정도가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16.3% 정도 실효 관세율이 증가를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관세가 5% 정도 늘어나면 기업의 주당 순이익,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는데 EPS가 1에서 2%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16.3%가 늘면 얼마입니까?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3.25에서 6.25 정도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순이익이 주는 만큼 주가가 또 하락을 할 텐데 그 부분은 4월 2일 날 어디까지 폭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기 이제 견줘서 앞으로 나오는 관세 자료들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연구소 자료는 4월 9일 버전이라서 사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부분이 상호관세에서 빠진 게 이제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자료가 아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보고 있다가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사항들을 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17일 새벽에 잡혀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지금 이제 어느 때보다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인데 연준은 계속 물가 문제 때문에 못 올리겠다고 하고 있죠. 못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예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연준 인사들은 계속 이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의장이기 때문에 파월의 생각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실제로 과거에 물가 우려가 있더라도 사실 연준은 개입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몇 차례 정도. 그래서 과연 지난주에 있었던 것 같은 채권 시장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연준이 개입을 할지 안 할지가 사실 이번 주에 제일 좀 주목이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3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 안정화 관련해서 연준이 어떤 대책을 낼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나 시기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올려 이게 아니라 지금 올리게 되면 장기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어. 이게 지금 연준의 핑계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팁을 하나를 드리면 4월 초부터 시작했었던 미국 세금 납부 기간이 4월 15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세금 내느라 사람들이 주식도 팔고 코인도 팔고 이제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 그 15일 이후부터는 위험자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좀 현금 유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